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요거는 진짜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요거. 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나와 있죠. 징계위원회. 자, 이제 징계위원회는 진짜 며칠 전에 아마 6월 19일인가 아무튼 됐죠. 그래서 이제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징계위원회 개정된 부분은 별 표시하시고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제 책도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제 책으로 정리하실 분들은 거기 제 책, 대조가 제 책이에요. 이름도 진짜 촌스러워가지고. 아무튼. 자, 대조 52면에다가 표를 바꿔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징계위원회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짚어봅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계급에 따라 달라지죠. 징계위. 자, 일단 징계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 하나가 국무총리. 국무총리 산하 징계위원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공무원이죠. 자, 경찰공무원 징계위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두 개로 나눠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가 있고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가 있잖아요. 됐죠? 자, 이 중에서 이 부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먼저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는 계급 경무관. 경무관 이상이면은 국무총리 징계위로 가죠. 자, 이 부분은 큰 개정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개정이 있다는 거야.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중앙하고 보통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중앙은 계급이 뭐예요? 총경하고 경정이 중앙이죠. 그 다음에 경감 이하가 보통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고 개정이 안 됐는데, 됐죠? 개정된 부분이 뭐냐면, 자, 예전에는 이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됐나요? 이때는 5에서 7인, 이때는 3에서 7인이었죠. 근데 지금 개정된 내용은 중앙징계위, 보통징계 가리지 않고 경찰공무원 징계는 이거 두 개가 똑같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오른쪽. 자, 중앙징계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요. 중앙징계위, 보통징계위. 자, 나머지 심사 대상, 설치 이건 똑같습니다. 자, 구성 있죠, 구성이 개정됐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됐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 보통징계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구성 인원 볼게요. 1번 갑니다. 각 징계위원회는 각이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숫자 외우세요. 11명 이상 51명 이하입니다.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1, 51 공무원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죠. 별표. 자, 위원수의 2분의 2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간위원은 2분의 1 이상이다. 두 번째, 성별을 고려해라. 별표합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반드시 성별을 고려해서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별표. 자,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3번에서 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 보시면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자, 경찰관의 장이 체크. 됐죠? 자, 예컨대 보통징계위인데요.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라면 지방경찰청장이 이런 말이에요. 경찰기관 장이 회의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되고, 됐죠? 민간위원회 수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포함. 다 시험 문제예요. 다시 한번 3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 됐죠? 경찰기관의 장이 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4명 이상 6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 성별을 고려한다. 네 번째,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입니다.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보다 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경찰기관장이 회의마다 됐죠? 그런데 갑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 갑의 경우에는 자, 아까 처음에 4명 이상 6명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거, 뭐 의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의 때마다 됐죠? 경찰기관장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들어갔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 위원장 포함입니다.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됐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위원은 두 가지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자, 공무원위원은 똑같습니다. 이건 개정 안 됐어요. 공무원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경위, 두 개 다 외우고 있었죠? 상위 계급 경위, 공무원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경위, 두 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민간위원 갑니다. 자, 이제 민간위원이 개정이 됐어요. 민간위원이. 자, 민간위원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2년의 임기 기간, 연이에 한 번 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개 나눠서 이제 중앙과 보통이 이때는 이제 나눠져요. 자, 먼저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좀 정리합니다. 자, 1번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관, 검사, 변호사, 법조인 10년이죠. 법조인 10년, 중앙은 법조인 10년.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정교수 이상.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기정과. 근데 3번과 4번이 개정됐는데 3번은 개정된 거고요. 4번은 추가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가죠. 자, 기존은 뭡니까? 총경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갔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러니까 뭐다?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퇴직해도 경찰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어요.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됐죠? 4급 이상 체크. 자, 그런데 거기 우측과 동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우측 잠깐 봅니다. 3번에 똑같아요. 3번에서 거기 꺽쇠. 자, 퇴직 전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에 근무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일반 공무원인데 얘가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경찰기관에서 근무를 했대요. 이런 경우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뭐다? 5년, 3년 외워야죠. 5년, 3년. 됐죠?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입니다.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입니다. 자, 아까쯤에 취업 제한하고 비슷한 패턴이죠. 넘어갑니다. 4번. 이제 4번이 추가됐어요. 이제 민간위원회는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근무 경력자도 민간위원회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죠. 자, 법조인 10년. 자, 지금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에요. 법조인 10년. 교수님은 정교수 이상.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은 경찰은 총경 이상. 일반 공무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자,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이 돼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인사감사 업무 담당한 임원급.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앙징계위원회 잘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보통징계 갑니다. 자, 보통징계는 법조인, 법관, 검사, 변호사 5년. 대학 교수님들 부교수. 그 다음에 3번, 4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은 똑같아요. 4번 똑같고. 자, 3번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됐죠? 자, 요건 같아요. 다만 가로가 추가됐다. 가로 추가됐다. 퇴직 전 5년, 퇴직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경찰기관에 근무했던 일반 공무원이라면, 됐죠? 퇴직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위원이 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취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 공무원도 됐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으로 퇴직한 사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안 됐잖아요. 이 형평이 안 맞다고 해서 자, 일반 공무원도 중앙징계의 경우 위원회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개정은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요건 올해 나올 만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왼쪽. 자, 징계 절차를에서도 중요한 개정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 자, 이건 너무 중요한데 아마 올해 이건 나올 것 같아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징계 절차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침해 대상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가 비위 사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속된 소속 기관장이 있겠죠? 소속 기관장이 우리가 배웠죠? 관할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관할 징계위원회에다가 자, 징계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 기관장은 먼저 첫 번째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죠. 징계 의결 요구 할 수 있답니까? 하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야 한답니까? 하야 한다. 됐죠? 무지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머스트예요, 머스트. 됐죠? 자, 이게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됐죠? 민간 기업도 똑같다고요. 됐죠? 민간 기업에서도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돼요. 민간 기업도 공무원뿐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죠. 징계위원회에서 뭡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회의할 때 당연히 당사자를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됐죠? 이거 출석 안 시켜서 그냥 해버리면 무효라고 했어요. 됐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출석하게 하려면 됐죠?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해라 라고 문서로서 됐죠?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근데 얘가 만약에 주소지 불명이야. 주소지 소재가 불명이야. 됐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보에 게재해서 통지된 것으로 간주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서로 통지할 때 보세요. 옛날에는 며칠로 돼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올해 개정되기 전에는 3일입니다. 3일 전에는 통지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정됐어요. 이거 시험지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개정돼서 이거를 5일로 바꿔놨습니다. 됐죠? 5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안 바뀌었어요. 됐죠? 관부의 개정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해주죠. 이건 안 바뀌었어. 요게 3일 이제 잊어버려요. 3일 잊어버리고. 됐죠? 출석 요구 통지는 반드시 5일. 됐죠? 5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건. 됐죠? 자, 그래서 징계 의결에서 자, 의결 과정 있죠? 거기 또 나면 1번입니다. 됐죠?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됐죠? 자,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를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3일 있죠? 3일. 이 3일을 바꾸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개정된 법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예요. 3일 5일로 바꾼 거. 이거는 별 표시하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은 자, 뭐 별로 개정된 게 없는데 자, 보세요. 이 의결에서는요,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됐죠? 옛날에 자, 보통 징계위원회는 뭐라고? 3인 이상 7명이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몇 명 위원이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보통 징계위원회는 3인짜리 징계위원회가 가능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인짜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뭡니까? 과반수가 3명이 안 되면 3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가 봤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기 때문에 됐죠? 3명인 경우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뺐어요. 이걸 뺐습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결 보시면 거기 또 나면 1번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 포함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과 출가. 지금은 3명의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 됐죠?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시겠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자, 제척이 뭐고 깊이가 뭐고 회피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됐죠?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됐죠?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제 개정된 부분에서 이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제척은 그래도 알아두세요. 제척은. 그래서 제척 사유가 좀 확대됐습니다. 제척 사유가 좀 확대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전에는 동그라미 1번만 위원회에서 제척됐습니다. 제척이 뭐죠? 자동 아웃.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위원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1번 심의 대상자 친족, 직근상급자. 친족, 직근상. 이건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해당됐는데 2번, 3번이 추가됩니다. 2번, 3번 추가돼요. 자, 2번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서 제척됩니다.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위원도 제척됩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집합 보세요. 괜히 지웠네.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소속기관장이 징계액을 요구하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하죠. 의결을 하면 이제 소속기관장한테 넘기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이 소속기관장은 중징계 의결이 나오면 징계권자, 그러니까 임용권자한테 넘겨서 얘가 15일 내에 집행하게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징계의 경우는 얘가 징계권자나, 경징계의 경우는 얘가 15일 이내에 집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아무튼 자, 징계권자에 의해서 얘가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징계를 받으면 얘는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죠. 불복할 수 있죠. 자, 불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가 소청심사. 자, 소청심사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걸 안 하면 행정소송 못해요. 그래서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필수 또는 필요적 전치가 적용돼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해야만 일로 갈 수 있고 바로 일로 못 가죠. 됐죠?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 뭐가 있냐면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재징계 의결 요구가 있습니다. 됐죠? 자, 재징계 의결 요구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거고 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됐죠? 자, 재징계 의결 요구가 뭡니까? 이거죠. 징계를 받았어요. 예컨대 갑이 파면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갑이 야 나 500원 받았는데 무슨 파면이야. 그래가지고 소청, 기각, 행정소송 또는 소청. 그래서 소청이나 행정소송에서 이 파면이 잘못됐다고 인용된 겁니다. 인용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취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청심사건 행정소용 간에 이 파면이 취소돼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청이나 행정소의 징계 처분이 날아가면 됐죠?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재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 파면하는 건 맞았어요. 파면하는 건 맞았는데 됐죠? 이 징계 절차가 잘못돼서 취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파면하는 건 맞는 거야. 파면하는 건 맞는데 절차를 안 지켰다고 이게 취소가 된 경우. 두 번째, 자, 조사 같은 것들이 명백히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파면은 맞는데 관련 조사가 좀 잘못됐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징계 사유는 있어. 이거 확실해. 이건 팩트야. 징계 사유는 맞는데 파면이 과다하다고 취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이 두 개는 파면하는 게 맞죠? 다만 절차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이건 뭡니까? 징계하는 게 맞죠? 근데 뭡니까? 과다해서 취소된 거죠. 그럼 뭡니까? 얘는 징계를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 징계권자, 처분권자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소청심사 행정소송이 취소가 되면 징계위원회한테 징계 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얘가 얘가 징계권자가. 됐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때 봐봐. 두 가지죠. 첫 번째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다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다퉈가지고 이게 날아갔다고요. 그래서 다시 처분권자가 재징계를 요구해서 하면 두 번째 징계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보다 여기 들어갔던 위원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게
제척 사유에 들어갔습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3번 읽어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재징계 의결 요구 사유 중 징계 양정 및 징계 부과금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자, 집합 보세요. 자, 지금 재징계 의결 요구 사유가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요. 세 가지. 절차가 잘못된 경우, 조사 등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징계 부과금이나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개인데 뭐만? 요것만. 그러니까 요 때는 여기 들어가 요 또 들어가도 돼. 징계위원이. 됐죠? 근데 요 때는 여기 들어간 위원이 여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습니까? 요것만. 됐죠? 그래서 거기 사유에 체크해 두세요. 징계 양정 및 징계 부과금이 과다한 경우 체크. 요 사유로 재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만 종전의 징계위원회 위원이었던 자는 재징계를 요구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제척된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